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또 지나가네요. 하여튼 여러분과 즐거운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씨는 싸늘하고 춥네요. 벌써 이제 겨울인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너무 주식 투자에만 몰입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해야 하는데 먼저 뭔가 인생을 건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고 괴로운 겁니다. 주가 빠질 땐 그렇겠죠. 주가 오르면은 막 좋지. 뭐 세상이 모든 게 다 내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연히 느껴지는데 주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나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사람이 참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주식 투자에 몰입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남 뒷담화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줄까요? 그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뭔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어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뒷담화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무 일 없던 듯이 몇 번 정도는 넘기고 속으로 조용히 지켜보지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들은 본인만의 확실하고 분명한 선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냥 착한 사람이라고 불만 없는 사람이라고 넘겨짓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행동은 누구보다 단호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조심해야 할 사람인 동시에 어떤 사람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뒷담화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꼭 살다 보면 뒷담화 많이 하더라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좀 특이한 소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짤막하게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10조 원이나 쏟아부은 삼성전자 살아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합니다. 다시 5만 원대 중반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으려면은 결국 실적 개선이 중요하다. 실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어제 보니까 코스피에서 삼성 주가가 전거래 대비 5.98% 올랐습니다. 56,700원이죠.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에 투심을 회복한 개미들 삼성전자 주식을 1,820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14일 종가 49,900원 찍고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로 추락했던 삼성 주가가 15일에는 7.21% 반등에 이어서 이날까지 급등을 해가지고 한숨 돌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과 화재 주가도 각각 11.4%, 10.4% 치솟았고 이 자사주 소각으로 이들 회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넘어가면은 이 초과분을 매각을 해서 주주환원 지원으로 활용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 같아요. 이외에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전기 하여튼 다른 삼성그룹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네요. 여기에 금융당국의 그 밸류업 펀드 자금 집행 소식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코스피는 직전 거래보다 2.18% 올라서 2469.07에 마감을 한 겁니다. 앞서서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향후 1년간 총 10조 원이죠.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기로 의결을 했고 2017년 이후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결정인데 단기 주가 부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시장은 보네요. 2014년도에도 3개월간 주가가 15.5% 하락을 했고 52조 신저가 기록하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3개월간 14.5% 상승을 했고요. 무엇보다는 해당 가격에서 기업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줬습니다. 이번에 자사주 매입 공시도 주가 5만 원의 하방 지지선을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하죠. 다만 자사주 매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유지될지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결국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주주 환흥 정책이 아닌 실적이다. 실적. 향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업황 개선, 이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 그 개선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첨단 공정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회복과 파운드리 부분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죠. 하여튼 결론은 실적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렌드포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네요. 내년 상반기에도 디램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디램 가격이 빠질 것이다. 시장조사 업체에서 그 보고서를 냈는데 그 최근에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상반기에도 디램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당초 지난 2분기에는 HBM의 그 수요 급증으로 가격 내림세가 4분기까지는 이어진 뒤에 그 보합 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3개월여 만에 전망치를 수정한 겁니다. 트렌드 포스는 DDR5나 LPDDR5X 등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 전망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4분기 말까지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DDR이나 LPDDR4X 등 이런 범용 반도체 가격이 고급 제품보다 더 큰 하방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렌드포스는요. 또 낸드 플래시의 경우 D램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그 일부 라인을 낸드에서 이제 D램으로 전환할 거라는 거죠. 낸드에서 D램으로. 그리고 내년에 HBM3 12단 제품이 AI 반도체 주류가 될 거로 예상되지만요. 모든 업체가 적시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TSV 용량이 기존 D램 생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트렌드포스가 또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급격한 생산 능력 확장으로 글로벌 3대 공급업체에도 가장 큰 공급사가 됐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그동안에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글로벌 점유율이 올해는 10%를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네요. 그리고 소비자 가전 수요의 약세는 내년 D램 가격 하락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메모리 업계 전반에 재고 정리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좋지 않네요. 그리고 미국의 그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유기 발광 다이오드 특허를 중국 BOE가 침해했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ITC는 지난 15일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그 수입 도매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예비 결정을 했고,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입 중단을 요청하지 2년 만에 첫 판단을 내린 거라네요. 지난 22년 12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ITC에 미국 유통업체들이 이 특허를 침해한 올레드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수익 건지를 요청을 했어요. 당초에는 유통업체가 소송 조사 대상이었는데 그 문제로 제기된 제품들에 BOE 패널이 포함됐고, 그러다가 이제 BOE가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3월부터 수입업체들과 함께 피신청인이 됐다. 이후에는 그 3D가 BOE의 특허 침해 소송을, 또 BOE는 3D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ITC의 이번 판결은 최종 결론이 아닌데, 하지만 양사 간의 법적 분쟁에서 나온 사법적 판결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이번 ITC 예비 판결에서 수입하고 판매 금지 결정까지 내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면은 애플과 같은 북미 스마트폰 업체나 IT 기업의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유리한 상황은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 애들 참 보면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해. 하도 보면은 뭐 온갖 진짜 우리나라 기밀, 비밀, 기술 같은 것들을 막 침해하고 훔쳐가고 참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공들 참 문제다, 문제. 하여튼 참 공산국가 참
징글징글합니다. 하여튼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꼭 이겨가지고 멋진 그런 승전의 빵빠레를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봬요.